정말 안타까운 상황 중에 하나가 이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져. 점점 깊어지니까 점점 이런 행동들을 해. 근데 이걸 바라보는 여자 입장에서 이 행동을 보고 이걸 마음이 변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안 사랑하고 진심으로 생각 안 하면 이런 말 굳이 안 하죠. 오히려 좋아하니까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구는 거예요. 만난 기간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또 막상 연애는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거고 얼마나 사랑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편하기만 한 건지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 건지. 심란한 마음에 연애 유튜브라도 보면 하는 말이 제각기 다 다르고 수많은 생각과 고민들 중 이 사람이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만큼 사람을 심란하게 만드는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명의 연애 이야기를 보고 듣고 조언하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변하고 떠나고 식는 일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의 마음은 그냥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상대 쪽에서 지레 겁을 먹고 의심하게 되다 충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마음이 평온하게 유지되다 못해 남자의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여자 입장에서는 이걸 변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 오늘은 이런 오해와 착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남자가 진심으로 여자를 대하기 시작하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여자를 진지하게 만나고 있을 때 생기는 첫 번째, 여자의 고민에 반박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띠용하죠. 아니 나를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면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어하는 고민에 대해서 반박을 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힘들 때 해주는 조언이 모두 따뜻한 형태의 공감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이 사람을 진심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화이팅 해주는 걸 넘어서 내 눈에 이 사람은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인데 저런 일로 주저앉아 있는 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그런 마음에 힘들다는 사람에게도 몇 마디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어떤 파장이 생길지 남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들어주고 위로해주면 끝나겠지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진심으로 멀리까지 보고 있는 사람은 당장의 그 사람의 기분보다는 미래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팩폭을 해줄 때도 있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채찍을 들 때도 있죠. 설령 그게 충돌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 그 사람도 여러분만큼 속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진심이 없다면 이런 행동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자를 가볍게 만나는 남자일수록 제일 치중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에너지 절약이에요. 최대한 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근데 충돌이란 건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란 말이지. 그래서 주변을 봐도 유독 서로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커플들이 얼핏 보면 서로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애정이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무조건 내가 하는 모든 걱정 모든 고민에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의 서운한 팩폭은 결코 여러분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여러분 보면 나도 힘들고 나도 속상해서 마치 내일이라도 된 마냥 동화된 거예요. 잠시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진지하게 만나는 친구들한테는 늘 좋은 얘기만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때론 이 사람의 힘들어하는 상황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대가 서운할 만한 워딩도 남발하게 되고 당신 왜 그렇게 그 사람 고민에 감정이입을 해서 화를 냈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그만큼 속상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친구한테 맞고 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딱 보더니 넌 걔보다 키도 큰데 왜 맞고 다녀? 그때는 어린 마음에 우리 아빠가 나 미워하는 줄 알았다? 어느덧 나이가 30줄에 가니까 이젠 저도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제일 속상했던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무조건 안아주고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마음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다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과몰입하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여자와 공존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사람의 기준을 이 사람과 내가 같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은 나와 같은 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점이 있어도 이걸 얼마나 나와 잘 융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따라 정말 좋은 사람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예 남자가 일방적으로 꾹 참아주다 나중에 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입맛대로 이 여자를 계속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는 거죠. 이걸 현실 연애에 적용하면 적당히 이 여자 옆에서 나만의 생존법을 만들어 갑니다. 고등학교부터 제일 친했던 제 친구도 지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누가 봐도 대문자 2인 친구고 여자친구는 누가 보더라도 대문자 I인 분이거든요. 처음에 두 사람 봤을 때 야 얘는 연애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이 다른 형태로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는 대문자 2인 만큼 슈퍼 인싸라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 무조건 축구장 가고 야구장 가서 방방 뛰면서 부부젤라를 불어야 되는데 여자친구는 그냥 동네 카페 가는 거 좋아하고 소박한 집 데이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엔 얘네끼리 합의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집 데이트 소박하게 해. 대신 그 집에서 야구 틀어놓고 부부젤라 불고 여자친구는 조금 정신없긴 하지만 멀리 안 나가서 에너지 아낄 수 있고 집 데이트 하니까 마음은 편하고 그 친구는 멀리 못 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집에서 여자친구가 실컷 야구 보고 치킨 먹고 떠들 수 있어서 좋고
일식을 좋아하는 여자친구에 비해 날 것은 입에도 못 대는 이 친구는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뷔페를 간대요. 너는 회 좋아하니까 초밥 먹어. 나는 튀김 좋아하니까 옆에서 튀김우동 먹을게. 먹다 보면 이제 여자친구도 국물 한 입씩 뺏어 먹고 친구가 와사비 빌려가고 그 그림이 너무 안정적이고 이쁘더라고요. 오래 가지도 못할 내 모습을 억지로 꾸며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닌 그 사람 옆에서 자연스럽게 내 생존법을 익히는 것. 찐으로 사랑에 빠진 남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그런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점이 많이 없다고 불안해하기보다는 A를 좋아하는 나에 비해 B를 좋아하는 저 사람은 어떤 형태로 내 주변에서 생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존법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똑같은 거 같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달라도 서로 맞지 않는 구석이 있어도 두 사람의 나름의 방식으로 쭉 같이 가고 있다면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면 장담컨대 그 연애는 그냥 무난하게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참고로 방금 예시를 들었던 그 친구는 올해 10월에 결혼한다고 하네요. 잘 가라 혁준아. 마지막 세 번째, 의미 없는 대화가 지속됩니다. 카톡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기곤 하는데 얘가 지금 나한테 영혼 없이 얘기하는 것 같다,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 같다, 심심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놓고 보자면 그게 맞습니다. 막 딱히 생각 없고 영혼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대한 메시지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둬요.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메신저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이죠. 의미 없는 대화가 지속된다 해서 여자들이 의미에 집중을 한다면 남자들은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오해가 벌어지는 거죠. 하여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대화의 질보다는 양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속력이 고로 진정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진짜 여자 많고 바람둥이 같은 애들은 텍스트는 기가 막혀요. 막 애정 표현하고 보고 싶다,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근데 카톡도 하면 2시간, 5시간 막 이래. 반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마음에 들인 사람은 사랑한다, 좋아한다, 달달한 말 이런 거 잘 못해. 재미없어. 근데 쓸데없는 카톡은 주구장창 보내? 궁금하지도 않은 사진을 찍어 보내는가 하면 오늘 점심시간에 된장찌개 먹으러 갔다. 된장찌개가 짰다. 주인 할머니가 바뀐 것 같다. 주방 할머니가 이뻐졌다. 왜 자꾸 이런 쓸데없는 말만 계속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쓰잘데기 없는 말이라도 말로써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표현은 잘 못하더라도 연락만 잘 이어지는 남자라면 오히려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표현을 못한다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만큼 포장을 못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 가장 솔직한 형태로 거짓 없이 항상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의미 없고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상대가 나에게 무장해제되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별 쓸데없는 얘기까지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유독 여자친구에게 쓸데없는 소리, 의미 없는 소리를 많이 남발하던 친구들이 헤어지면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한때는 내 일상 자체가 되어버렸던 사람이니까요. 끝으로 사랑은 달콤한 게 맞지만 사랑한다고 모든 순간이 매번 달콤한 건 아닙니다. 다른 점이 맞춰지진 않지만 다른 점 그대로 공존하려 하고 내 고민에 과몰입을 하고 소소하게라도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면 당신을 불같이 사랑하는 거예요까지는 아니지만 그 남자의 사랑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 괜히 아직 벌어지지도 않는 미래 때문에 현재 행복할 상황에 불안해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초반에 불닭볶음면처럼 맵고 달달한 그런 연애가 있다면 중반부터는 설렁탕처럼 든든하고 뜨끈한 그런 연애도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서야 그 남자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고 안심이 되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